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오랜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연방정부 예산, 결국 잠정적으로 합의에 이르러서 오늘 의회 표결에 들어가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화이트하우스와 공화당의 합의점의 골자는 지출을 소폭 늘리고 대신에 소셜 프로그램을 소폭 줄이고 그리고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선을 높이고 정부 폐쇄는 피하고 이런 합의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뿐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화이트하우스와 공화당 이 정부 재정 문제를 놓고 그야말로 치열한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이 대대적인 충돌이 마치 주려밭을 걷듯이 진행됐는데 여러 차례 정부 폐쇄가 됐고 또 국가 채무 불이행, 디폴트 사태 직전까지 가는 그야말로 위기의 순간까지 가는 대결이었습니다. 이 대결의 쟁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공화당 쪽에서는 정부 지출을 감축해라, 스펜딩 컷을 하자, 한마디로 이 얘기입니다. 미국의 빚이 지금 18조 달러에 달했는데 그리고 매년 적자 예산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가면은 미국의 국가 재정이 위기로 가게 된다. 방법은 컷이다. 지출을 줄여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반해서 오바마 측에서는 지출 감축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소위 harmful spending cut, 이 해로운 지출 감축, 상처를 주는 감축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주장을 펴왔습니다. 중산층이 몰락을 하도록 하면은 국가 경제가 결국 해쳐지게 된다, 이제 그런 논리죠. 그래서 감축을 하되 소폭으로 감축을 하고 동시에 국가의 기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수하면서 투자를 좀 늘리자. 그래서 고용을 높이고 그렇게 되면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그런 논리를 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그야말로 긴 세월 동안 힘겨루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오바마 대통령이 부자 증세를 하자 이런 안도 내놨었고 공화당 쪽에서는 이제 sequestr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폭적인 예산 지출 감축, 압류, 몰수 이런 그 개념으로 그런 시도까지 했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제 마지막 예산인데 임기 중에 합의점에 달하게 됐습니다. 이 합의에 성공하게 된 그 배경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양측이 절충선을 제시해서 합의에 이른 것이 이제 그 성공의 배경이지만은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임기 8년 동안의 마지막까지 이 재정 감축으로 시달린 대통령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합의를 봐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 있었고 또 공화당 쪽의 입장에서는 존 베너 하원 의장이 이제 퇴임을 하면서 새로운 의장, 지금으로서는 이제 폴 라이언 하원 의원이 등장할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는데 이 베너 의장이 퇴임 전에 내가 퇴임 전에 클린업을 좀 하겠다, 청소를 좀 하고 떠나게 해달라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화이트하우스와 대결 국면을 남기고 교착 상태에서 내가 떠나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정리를 하고 합의를 하고 떠나겠다. 그렇게 되면은 폴 라이언이 새로 의장으로 올라와서 새로운 그의 구상을 펼 수 있게끔 하고 떠나는 것이 나의 도덕적인 의무가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 밤늦게 화이트하우스와 그 공화당이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리를 했으니까 오늘 하원이 이제 새 합의안의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상원도 거의 유사한 법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합의점이 이제 성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첫째, 앞으로 2년 동안 지출을 소폭 늘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지출을 늘린다면은 펄쩍 뛸 만한 일이지만은 약간의 사정이 있습니다. 약 800억 달러 정도 늘리자. 전체 예산이 1년간 한 4조 달러 정도 되니까 소폭으로
늘린다. 이제 이런 결론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대신에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장애자 혜택을 줄인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offset이 될 것이다. 이제 공화당에서 자주 얘기하는 것인데 상쇄하자, 오르는 거 내리는 거 해서 근본적으로는 오르지 못하게 한다. 이제 그런 안이죠. 이제 그 대신에 정부 채무 상한선은 올려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테크니컬리 이거는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연기시킨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정부 폐쇄 사태는 이제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측이 합의를 본 후에 모두 하는 얘기가 perfect deal은 아니다. 완벽한 협상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현 시점에서 best possible deal, 최선의 그 협상이었다. 이제 그렇게 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측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선 장기적으로 그 소셜 프로그램들, 복지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감축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하는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을 소폭 올렸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소셜 시큐리티라든가 메디케어에서 소폭을 또 줄였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offset 상쇄가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지출이 늘어난 것은 없다. 그러니까 명분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 올리는 거, 국방비를 올리는 거 이거는 이제 계속 추진해 왔는데 이건 성사가 됐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미국의 그 연방 정부 예산이 적자 예산인데 그 적자 예산의 폭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공화당 측에서는 우리가 추진하던 것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를 감축을 하기는 하지만은 대폭 감축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원래 계획이 이것을 피하게 됐다. 고로 우리도 어느 정도 성공한 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소폭이나마 800억 달러지만은 지출을 어느 정도 늘릴 수 있었다는 거 이것도 이제 큰 명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소한도 공화당이 그동안 이제 sequestration 그래가지고 뭐 대폭적인 그 지출을 감축하는 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시각에서는 이것이 harmful cut 상처를 주는 그 긴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큰 대폭적인 것은 우선 피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제 고로 우리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지금 이제 그 딜을 한 것을 보면은 뭐 윈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lose lose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무난하다. 이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하튼 11월 3일 부채 상한선이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고 12월 11일이 이제 마감일이었던 정부 예산 이 통과 위기는 이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통과되는 예산안은 2017년 9월 30일까지 통과가 되니까 당분간 한 1년 동안 재정 위기 이런 얘기는 이제 당분간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 소셜 시큐리티 보통 일반 서민층들의 가장 문제인데 지금 이제 감축이 되는 거는 disability insurance입니다. 장애자 혜택이 이제 깎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이 되는데 한 50억 달러 정도 줄어들게 되니까 뭐 그렇게 큰 피해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깎이는 것이 이제 Medicare Part B인데 프리미엄이 일부 올라가게 됩니다. 전체의 한 3분의 1은 올라가고 3분의 2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혜자가 한 5,2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한 30%에 달하는 1,500만 명의 메디케어 Part B의 프리미엄은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내는 돈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에 한 104달러 뭐 90센트 이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한 120달러 내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손을 대지 않았으면은 160달러로 올라가는 것인데 이것이 조정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올라가는 대상이 누구냐? 이게 문제인데 Part B를 소셜 시큐리티에서 자동으로 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고소득자들, 부자들은 뭐 이런 거를 별로 하지 않죠. 그리고 저소득자들, 근데 이 사람들은 대개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또 받으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연방 규정은 이제 노인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가 인상되지 않으면은 메디케어 프리미엄을 인상하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소셜 시큐리티 그 수혜금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이미 정부가 발표를 했죠. 그 이유는 코스트 오브 리빙이 올라가지 않았고 물가가 올라가지 않았고 가솔린 가격이 떨어졌고 그래서 금년에는 올리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의회가 예산안을 이제 표결에 붙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통과 그 예산안이 공식화 될 예정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의회가 오늘 연방정부 예산을 표결에 붙이게 됩니다. 화이트하우스와 공화당은 이미 월요일 밤에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지출을 소폭 늘리고 소셜 프로그램을 소폭 감축하도록 짜여졌습니다. 중국이 미 해군의 사우스 차이나시 인공섬 근해 진입을 비난했습니다. 중국은 이 항해가 도발 행위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인근 국가들은 중국의 인공섬에 대한 주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찰의 학교 교실 내 과격 단속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FBI는 경찰이 이 학생의 민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셰리프 측은 이 수업을 거부한 문제 학생이 경찰을 먼저 구타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펜타곤은 차세대 폭격기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노드롭 항공사가 만들게 된 새 폭격기 한 대당 가격이 무려 5억 5천만 달러입니다. 전체 예산 550억 달러입니다. 세 번째 공화당 대선 토론회가 오늘 벌어지게 됩니다. CNBC 주최의 오늘 토론회 주제는 경제입니다. 최신 여론조사 결과 벤 칼슨이 도널드 트럼프를 앞서고 있습니다. 월드 시리즈 어제 로열스가 매츠를 5대4로 눌러 이겼습니다. 어제 경기 5시간 9분 동안 계속이 됐습니다. 월드 시리즈 사상 가장 긴 경기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시카고에서 총기 규제 그리고 사법 개혁을 주창했습니다. 그는 어제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불스 경기를 관전했고 모금 활동도 벌였습니다. 참석자 1인당 33,000달러짜리 디너였습니다. 월그린이 전국 3위의 드럭 체인인 라이트 에이드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매입가는 170억 달러, 전국에 4,600개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디애나 911 앰뷸런스가 5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80대 독거노인이 사망했습니다. 이 앰뷸런스는 신고자의 주소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 흐리고 비 57도, 목요일 금요일 맑고 흐리고 목요일이 최고 52, 금요일은 57도입니다. 토요일 다시 흐리고 비 54도, 주일 맑고 63도입니다.